반갑습니다. 자동차 핫슬입니다. 오늘 알아봐 볼 주제는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봤었는데 이런 정말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꼭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에 인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예약은 엄청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한 180만 대? 그 정도 밀려 있는 걸 아는데 이제 생산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게다가 또 한국에 넘어오려면 또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한국 기준에 그거를 이제 이게 한국까지 오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겠죠. 게다가 뭐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뭐 앞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꼭 사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정말 새로운 자동차, 전무후무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트럭, 이제 다가오는 이 전기차 시장을 이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연 기관에서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시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전기차가 더 많게 된다면은 그 배터리는 도대체 어떻게 조달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 그 배터리 뭐 가격이 만약에 저렴해진다면은 좀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은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머지않은 미래에 언젠가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대량 생산이 되고 이제 공급이 수요를 이렇게 좀 따라가게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게임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시장이 체인지되는 신호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사실 생산하고 이게 생산한다고 이제 발표한 지가 거의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출시가 됐죠. 출시돼서 인도됐고 막 그 뭐지?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제 에스코트 해줘가지고 문 열고 태워주고 하이파이브 하고 공 던지고 막 그 쇠구슬 말고 야구공으로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만큼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만들면서 힘들다고 이제 그런 징징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특징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외관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그 평범하지 않죠. 스테인리스 스틸 강을 쓰는데 강성이 엄청나게 높은 철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사고 난 영상 봤는데 뭐지 사이버 트럭은 멀쩡한데 상대차는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그냥 반파돼가지고 형체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외관을 이제 만들 때 그냥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이나 뭐 전기차 만들 때 이제 프레스로 찍은 다음에 그 외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부품을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은 스테인리스 강을 구부려서 외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단단한 이 외관을 구부리는 이 과정에서 1mm의 오차도 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당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스크 형님도 이렇게 오차가 안 나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출시일이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특징으로는 이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면 도장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도장이라는 시스템 우리가 좀 우습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면 도장하고 말라야 되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도장을 이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생산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그래서 생산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도장이란 것은 원래 이제 차량을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부품 다 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다시 떼고 그다음 그 뗀 거에다 다시 도색을 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도장을 안 한다는 자체가 이 과정을 다 이제 스킵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배선을 줄였다. 와, 이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니스, 이 전기 배선이 3km가 넘는데 사이버 트럭은 100m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배선을 말도 안 되게 줄여 3km에서 100m로. 그 이제 그 줄어든 배선만큼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냐?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 이더넷으로 옮겨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와이파이로 그냥 이제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브레이크 사용하는 핸들 같은 걸 이제 신호를 다 그렇게 주는 거죠. 배선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배선을 줄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그 자체로 무게가 줄고 한 70kg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선 안에 구리선이 있는데 이 구리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배선을 줄임으로써 또 무게도 줄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도 또 줄이고, 그리고 근데 이 이더넷을 통해서 차량 조종하는 자체가 그만큼 이제 자신 있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굉장히 잘 해놓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라는 걸 또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은 전기차의 이 사이버트랙이 유일하게 이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48V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터리 그냥 일반 자동차에 시동 걸고 하면 우리 배터리에서 11V가 나오죠. 납산 배터리 그걸 사용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50년도부터인가 그때 그때 12V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꾸준하게 자동차 산업에서 승합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950년도 때는 그냥 뭐 많은 기능이 없었는데 그냥,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에어컨도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헤드램프 그 다음에 오디오 그러면 그밖에 많은 이제 전기 그러니까 빼먹는 그게 많은 추가가 되는데 이 여전히 11V를 사용해 왔습니다. 승합의 요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12V하고 1950년대는 12V하고 30A도 충분했는데 지금 절대 안 되죠. 블랙박스도 켜야 되니까. 그래서 암페어가 이게 250A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안 바꾸냐 그러면, 왜냐면은 이 12V 여기서 승합을 하려면 바꾸려면은 자동차의 모든 제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뒤로 밀어놨었던 것입니다.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밀어놓은 거죠. 그냥 덮어두고. 그게 좋은 예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 한국은 집에서 220V의 전기를 씁니다. 그냥 우리 콘센트 꼽죠. 뭐 냉장고나 컴퓨터 돌리는데 220V 꼽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110V 씁니다. 당연히 220V가 훨씬 좋은데, 왜냐면 이제 220V, 110V에서 220V 보면은 승합을 하면은 전기 손실을 25%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10V 쓰면은 그냥 전기가 더 많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바꾸냐 일본과 미국은, 바로 이게 110V 쓰면서 이제 그만 승합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전봇대랑 그 모든 선로 구리선 이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천문학적 비용이 됩니다. 전국에 다 깔려 있는 그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자동차도. 48V로 승합을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의 모든 제종중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이걸 해냈습니다. 48V에 맞게 부품을 다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자체를 다 바꾸고 이런다고 또 출시 시기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승합의 이유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 48V로의 승합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적절하고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차량 성능 면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이롭습니다. 아까 뭐 집 전기가 이제 220V면은 25%나 전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그럼 배터리 안에 있는 그 전기를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 과정에서 또 한 70kg에서 100kg 정도까지 또 세이브가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배선을 줄임으로써 또 무게를 아끼고, 또 이렇게 승합을 함으로써 또 무게를 줄이고, 무게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전기를 좀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더 가벼운 차를 더 이끌면은, 구동을 시키면은 전기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더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특징, 첫 번째로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함으로써 도장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배선을 줄였다. 그래서 무게를 줄였다. 그만큼 이제 이더넷을 사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설계가 잘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48V의 승합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롭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을 했다.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